뭐 이런 얘기를 왜 팀 동료와 공유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노동법상 엄청 칼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임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 새끼 일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직꿀입니다. 저는 올해로 직장생활 14년차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그동안 회사에서 사무직과 영업직을 하면서 느끼게 된 직장생활을 후회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순전히 제가 피부로 느낀 내용들인데요. 네가 도대체 누군데? 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드냐라고 하시면 부끄럽긴 합니다. 일단 저는 부산의 지방대 출신의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흙수저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국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평가 S를 받기도 했고 대리 때는 그룹 최연소로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가 해외 지사장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실적 달성으로 한국 1위 우수 직원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차장이고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 중 나름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사회 초년생분들과 직장인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직장생활 기본 마인드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나를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최대한 뽑아먹는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논리를 베이스로 깔고 해석하시면 회사 일이 대부분 이해가 되고 또 나도 손해보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자기들 돈 벌기 위해 나를 고용을 했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했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왜 회사는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지? 왜 연봉을 이번에 안 올려주지? 왜 나보다 쟤를 더 먼저 승진시키지? 왜 나가라고 그러지?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회사 영업에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직원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조직원의 발전과 성공, 동반 성장, 뭐 국가의 기여 이런 건 사실 거치레일 뿐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아, 회사는 이익 집단이라서 이러는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반대로 나는 나를 희생해서 회사에 뭘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뭐 이 회사 다니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써서 회사에 충성하면 어느 순간 정말 허무한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최대한 받을 거 받고 누릴 거 누리고 또 배울 거 배우고 이렇게 나를 위해 회사를 다닌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두 번째, 직장 내 인간관계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아, 저 사람만 없어도 회사 생활 편할 텐데. 아, 진짜 저 팀장 너무 짜증난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 많을 텐데요.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은근히 조직 개편이나 발령, 퇴사 등이 1, 2년 내에도 상당히 잦습니다.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 버티다 보면 팀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그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반대로 지금 직장 동료와 엄청 친하면 막 같이 여행 다니고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장 동료는 진짜 친구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지내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거나 퇴사하면 빠르게 남남이 되거든요. 또 친한 사람이랑 일로 얽히게 되면 일이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일부러 막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그 시간에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참지 마세요. 아, 괜히 이 말했다가 찍혀서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노동법상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뭐 넌씨는 하고 내 할 일만 잘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사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고용지원금 혜택을 회사에 주고 있는데요. 권고사직을 많이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게 됩니다. 본인이 근무 태도나 업무적으로 큰 잘못한 게 아닌데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법에 따라 다 돈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대부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생각난다니까요. 네 번째, 실적은 한 해에 몰빵하지 마라. 그의 성과급을 풀로 땡길 수 있거나 승진이 걸려 인사고과를 엄청 잘 받아야 하는 전략적인 해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너무 올인해서
연초부터 실적을 뻥튀기 시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해에 계획과 목표가 주어지는데요. 높은 실적을 미리 만들어 버리면 그게 내년에 기본값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내년에 목표 채우려면 엄청 힘들겠죠. 인사고과에는 보통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요. 아무리 정상평가로 팀장이 열심히 했다고 말해줘도 실적이 안 나오면 정량평가가 꽝입니다. 하루살이 할 거 아니잖아요. 길게 가고 싶다면 실적을 조절할 줄 아는 것도 기술입니다. 5번째, 칼퇴에 목숨 걸지 마세요. 물론 개인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빨리 퇴근해서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사람끼리 얽힌 단체이고 아무리 세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느냐를 얼마나 회사에 붙어 있냐로 어느 정도 판단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위해 잠깐 동안 내 시간을 회사에 더 쓸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은 근무 태도를 평가하기 가장 쉬운 척도이니 절대 1분도 늦지 마시고, 또 워크숍처럼 단체 활동에 혼자 빠지는 것만큼 구설수에 오르기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 다 월급 받는 것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근태 시간 관리에 신경 쓰자. 아시겠죠? 6번째, 사생활을 깊게 공유하지 마라. 본인의 굴곡진 가정사라든지 부업을 하고 있다든지 비트코인을 샀다든지 이런 거를 공유하면 나중에 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나 이직 준비한다는 이런 얘기를 왜 팀 동료와 공유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패배자로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회사를 다니지만 내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조금씩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회입니다.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슬픈 일은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긴 한데요. 직장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좋은 일이면 시샘을 받게 되어 있고 나쁜 일이면 내 흠이 되는 게 직장 생활이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7번째. 혹시 자존감 떨어져 있으신 분들, 때가 되면 다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직속 선배나 과장님이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혼나면 주눅 들어서 자존감 파괴되기 일쑤인데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속으로 니는 옛날에 잘했냐 라고 생각하시고 기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대들라는 말이 아니라 저도 새내기 때 과장님이 자료 만들어내고 일 처리하는 거 보고 엄청 놀라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내가 과장이 되니까 그만큼은 다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괜히 짬을 먹고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경험이 해결해주는 일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나도 언젠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기운을 내세요. 8번째, 뒷담화 까지 마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사람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내 정치판입니다. 보통요,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줄이라는 게 이 줄이었다가 이상하게 꼬이고 저 줄에 묶이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줄 잘 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 욕만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중간 이상은 갑니다. 김 대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박 과장님 보고서 엉망이더라. 상무님 영어도 못해. 이런 욕을 먼저 하면 듣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는 내 욕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뒷담화를 듣는 것도 피하세요. 이게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일인데도 내 판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제 직속 상사가 다른 상사에 대해 아주 유도리 없고 너무 FM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에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작 저는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9번째, 업무 진행을 수시로 공유해라. 아무리 내가 맡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상사에게 보고를 안 하면 저 새끼 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간단한 건 이렇게 말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메일로 보내고 관련자들은 참조에 많이 넣으세요. 또 일 잘하는 거는 얼마나 보고를 좋게 하느냐로 판단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상황 공유해달라 할 때까지 아무 공유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 터지면 다 뒤집었습니다. 중간중간 검토를 받아야 좀 더 정확하고 불필요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꼭 되물어 보시고요. 10번째, 이건 좀 역설적인데 항상 부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라.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회사는 절대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하나의 부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걸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정년까지 회사를 잘 다니시는 분 많이 없죠? 운 좋게 정년까지 채운다 하더라도 아무 기술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되는 그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언제든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든든하게 키울 수 있는 부업이나 기술을 꾸준히 익히십시오. 회사에서 월급 10만원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부업으로 월 10만원 이상 만드는 것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아냐,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임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서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0.8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본인의 깜냥을 잘 파악하셔서 일단 열심히 직장생활 하되 높이 올라가면 좋고 안 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데 힘을 쏟자고요.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꿀팁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이 꿀팁 10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잘하는 그런 멋진 사원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저는 그럼 이만 직장인들에게 좋은 꿀팁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놓치는 일 없겠죠. 감사합니다.